안녕하세요. CEO 파일 재개 뒷담화를 진행하는 이창호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CEO와 재벌, 대기업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파헤치고 분석하는 방송입니다. CEO 파일 재개 뒷담화.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 동안 저녁 9시에 꼬박꼬박 업로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더욱 사명의식을 갖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재계 총수나 그 가족, CEO 등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세요. 방송 제작에 참고하고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 박주근 대표와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부터 시작을 할까요? 이제 바로 다음 달부터 주총 시즌이 이제 막 개막을 합니다. 12월 결산법인들. 예, 결산법인들이.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 12월 결산법인이에요. 주총 시즌이 개막되면 두 가지 이슈가 이제 주로 있었습니다. 지금 막 공표되고 있는 게 각 기업마다 배당금이 얼만큼 주는지가 공표가 되고, 또 하나는 사회이사가 어떻게 선임되는지, 등기사가 누가 올라가는지, 이런 게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배당금 1위는 역시 삼성의 이건희 회장 아닌가요? 그렇죠. 예. 이제 배당 순위를 좀 배당 순위를부터 좀 일단 배당 부자 순위가 제일 궁금하겠죠, 일반인들이. 요전에 이제 배당에 대해서 좀 일반인들이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를 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배당은 보통 주총 30일 전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일 전에 결정을 하고, 그러면 그 안건이 배당 금액을 현금 배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현금 배당이 있고 이제 주식 배당도 있죠. 현금 그렇죠. 배당에 대해서는 진짜 상법상 30일 전에 그 공표를 해야 돼요. 주주총회 30일 전에 안건을 올려야 됩니다. 그 안건 결정한 이사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그 자기 보고서에 공시를 또 해줘야 돼요. 그 공시된 내용을 가지고 주주들이 알아야 되고, 그 안 내용을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할 때 그 배당 금액이 적혀 있는 적혀 있어야 되고, 안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렇군요. 그리고 주주총회가 끝나고 3주 안에 현금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배당입니다. 그래서 증권 계좌로 보내줘야 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이 이제 보통 우리나라 주주총회가 3월 둘째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하기 때문에 이번 2월 초부터 빠른 기업들 1월 말부터 배당금, 현금 배당에 대해서 계속 공시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 CEO 스코어가 매일 공시되는 기업들을 다 모아서 이제 각 대주주들이 얼만큼 받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본 내용이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다 배당 금액이 다 발표가 된 거네요, 이미. 네, 거의 다 발표되고 아직 발표되지 않은 몇몇 기업이 있는데, 현대모비스라든지 뭐 하나 요 정도 빼고는 거의 발표됐는데, 뭐 그 기업 발표되더라도 뭐 탑 10위 안에는 별 변동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상위 10명을 한번 문제 봤는데요. 배당금을 가장 많이 받은 분들. 네, 개인인 거죠, 개인. 개인입니다, 개인. 기업이 아니고. 네, 개인으로. 먼저 10위는 이번에 그 제일모직 사장을 이제 사임하시고 삼성복지다 이사장으로 간 이세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막내 동생이죠, 현재. 269억입니다. 주 배당 1,000원 삼성물산하고 삼성 SDS에서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9위도 똑같은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 이부진 사장, 현재 호텔신라 사장도 이세연 그 재단 이사장과 같은 주식 퍼센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은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장녀고 이게 차녀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희 회장. 8위부터 들어 이제 그러니까 269 같네요. 그러면 지분율이 같습니다. 지분이 같습니다. 삼성물산과 삼성 SDS 두 곳에 받기 때문에 269억 9만 원이 아니고 269억 원이요. 9억입니다. 엄청납니다. 뭐 상위가 갈수록 궁금하죠, 금액이. 일단 2배로 뜁니다. 8위 올라가면 2배로. 진정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 이제 한진그룹 조양우 회장의 셋째 동생. 그렇죠. 그러니까 메리츠금융그룹을 갖고 있는데, 이 메리츠금융 회장 조정호 회장은 이전부터 말이 많았어요.
두 가지 이슈로 말하는데 첫 번째, 배당금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 기업 규모에 비해서. 월급도 많이 받지 않나요? 급여도 많이 가져간다. 예. 사실 이 두 개 때문에 그동안 재계에서는 굉장히 뒷말이 많았던 분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꿋꿋하게 여전히 많이 가져가십니다. 그러면은 이게 실제 기업 규모에 비해서 예, 탑 10 안에 사실 메리츠 금융그룹은 그렇죠. 30대 그룹뿐만 아니라 50대 그룹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을 좀 엄청나게 많이 일단 회사 전체적으로 배당을 많이 많이 가져가죠. 해서 이제 지분율대로 가져가지만 이렇게 많다는 게 많이 나온다는 가져가는 거죠. 거죠. 기업 규모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가져간다. 7위가 이번 회장이 된 구광모 회장입니다. 예. 재미있는 부분은 이 구광모 회장이 전년에 비해서 270%나 상승했어요. 배당금이. 이유는 두 가지인데, 구본무 회장이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예.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 LG 주식을 약 7% 이상 구본무 회장이 갖고 있는 주식을 다 상속을 받아서 그 주식의 한도가 올라갔고, 그렇군요. 플러스 뭐가 있냐면은 구광모 회장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판토스 갖고 있는 지분을 팔아서도 좀 모자란 부분을 이번에 주 LG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배당금을 50%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현금을 만들어 주는 이야기죠. 그 돈으로 상속세를 내라. 그래서 이번에 특징 중에 하나가 30위권,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30위권 내에 보면 LG 가문 출신들이, LG가 오는 일가들이 배당금이 다 상승했습니다. 50% 이상. 대거 편입이 됐군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현금이 필요하다는 걸 역설하는 거죠. 그렇군요. 여섯 번째가 이제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 주 배당처는 현대글로비스. 글로비스. 예. 예, 현대차가 아니고. 예, 현대차가 아니고 현대차는 주식이 없습니다. 예.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엔지니어링 뭐 기타 갖고 있는 주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561억을 배당을 받았고, 5위는 이제 정몽구 현대차 회장입니다. 예. 657억인데 글로비스와 뭐 현대차 봤는데 요 순위는 아직 조금 모르는 게 4위가 최태원 회장인데 예. 금액 차이가 얼마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정몽구 회장이 주요 주식체가 현대모비스인데 예. 현대모비스가 오늘까지 아직 그 배당금을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모비스에서 현금 배당을 결정을 하면 순위가 4, 5위는 바뀔 수 있다. 예, 그렇네요. 바뀔 수 있다. 최태원 회장이 이제 4위인데 683억. 주 배당처는 주 SK입니다. 근데 네. 사람들이 알듯이 반도체 엄청 호황했지 않습니까? 예. SK 하이닉스. 이제 아쉽게도 하이닉스가 아무리 배당을 많이 해도 최태원 회장한테는 한 푼도 안 갑니다. 지분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SK그룹의 지배 구조를 보면 SK 하이닉스가 배당을 하면 제일 수혜자는 SK 텔레콤이 됩니다. 텔레콤. 텔레콤이 대주주예요. 20.1% 갖고 있어요. 예. 그 텔레콤이 그 돈을 받은 거에 대해서 또 배당을 해야 주 SK를 가고 SK가 배당을 하면 최태원에 가는데 아, 그렇군요. 이런 구조를 보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배 구조에서는 배당을 많이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보십시오. 배당금이라는 거는 매출이 일어나고 그럼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에서 세금 내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당기순이익에서 얼마를 배당하는가가 배당 성량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일단 배당 당기순이익이 가능 이익 1000억이 중에서. 났는데 예. 배당을 2000억 했다. 그러면 배당 성량이 20%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배 구조를 보면 SK 하이닉스가 배당을 하면 그 배당금에 예를 들어서 1조를 했다. 그 배당금의 20%가 2000억이 텔레콤을 가잖아요. 지분율이 20%니까. 그 텔레콤은 그 배당금 2000억을 받으면 이건 영업 외 수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영업의 수익은 그대로 세금에 노출이 됩니다. 보통 세율이 법인세가 24%니까 예. 2천억에 대해서 24%, 약 500억을 세금을 다 내야 돼요. 그 500억을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을 또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해서 GSK로 가면 GSK에서는 또 세금을 또 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세금을 SK가 배당을 하면 최태원 회장은 또 세금을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하이닉스의 배당금을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을 4번 내야 돼요. 예,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오늘 일가 입장에서는 세금 때문에 직접 지배회사가 아니면 배당을 많이 안 하는 경향이 높죠. 그러네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특히 순환 출자 지배구조는 더 그래요. 물고 물리니까. 그러니까 이 배당 성량을 높이려면 지배구조를 조금씩 개편할 필요가 그래야 있는 부분이 있죠. 예. SK는 그래서 아마 SK 지배구조를 개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러면 최태원 회장이 직접 지배하는 식으로 갈 수 식으로 있다는 가겠죠. 얘기네요. 그렇죠. SK 하이닉스가 배당을 하는 게 직접 세금을 최소화시키고 단계를 그렇죠. 줄여서 직접 예. 배당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 이 홍나희 여사가 이건희 회장의 부인이죠. 예. 예. 홍나희 여사가 지금 뭐 768억. 예. 지금 소속이 없이 그냥 소속이 여사로 없습니다. 돼 있는 여사입니다. 거죠. 예. 리움 관장에서 나오셨기 네, 때문에 그만두셨죠. 68억인데 이거는 홍나희 여사는 모든 주식을 삼성전자에만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수감에서 풀려나고 나서 이제 제시했던 게 주주 환원 정책을 그렇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배당을 2배 이상 높입니다. 예. 삼성전자가 원래 배당만 9조를 합니다. 그죠. 9조. 그러니까 작년 실적에 대해서 작년 실적에 대해서 오늘. 작년 한 50조 이상 예. 영업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조 중간 배당 포함해서 그죠. 약 10조 정도를 배당을 예.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키는 거죠. 예. 그중에 홍나희 여사가 지분율이 한 1.75%. 그러니까 768억을 배당을 가져갔다고요. 예. 그러면은 10조 중에 그 지분율대로 일단 배당 그렇죠. 받는 걸로 가져가는 보면 되죠. 이제 2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1,399억.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가장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곳은 삼성물산인데 물산은 실제 많은 배당을 하지 않아요. 예, 그렇죠. 네, 아직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삼성물산이 제일 먼저 합병하고 나서 이 올해까지 현금 확보한 게 5조 원이에요. 5조 원. 그 현금 확보의 주 목적은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이는 목적으로 탄환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은 아마 배당을 최소화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왜 많으냐? 전자지분. 삼성전자지분을 예, 갖고 있어요. 지분도 많이 있지도 않죠. 0.75%, 예, 한 1% 그렇죠. 정도 가까이 들고 있는데 그 지분 영향이 그리고 삼성 SDS 지분 그래서 한 네 군데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한 1,400억 가까이 1,400억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급여가 월 한 1억 삼전자 부회장 현재 급여가 월 기본급이 1억 2천이거든요. 보너스 빼고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되나요? 보통 이제 인센티브가 한 몇십 억 되니까 사내이사들은 뭐 50억, 60억씩 받지 않나요? 삼성전자의 급여 기준 이래요. 사장의 급여는 기본급이 월 9,800만 원. 아, 기본급. 기본급. 부회장 되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기본급. 상여금 빼고 인센티브 빼고. 인센티브를 근데 보통 인센티브가 급여에 연말되면 한 10배, 월 기본급에 작게는 10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연봉이나 연봉의 10배 정도 나온다는 연봉의 한 10배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돈까지 뭐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매년 1,400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급여는 따로. 그래서 저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네. 나중에 삼성 자산운용에 다 맡길 건지 다른 자산운용에 맡길 건지 궁금하고 궁금합니다. 그 그 배당금이 입금하는 증권 계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물론 이제 삼성증권을 이용하겠죠. 예. 삼성증권에서 돈이 이제 뭐 운용사로 갈 수도 어디로 있고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증권이 아니고 다른 증권사에서 운용을 한다. 이런 게 빅뉴스겠죠. 그렇게는 절대 안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1위는 역시 이건희 회장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4,447억. 네, 7억. 4,447만 원도 큰데. 근데 혹시 이사님 배당금 받아보신지? 조금씩 받은 건 있습니다만은 4,447만 원도 아니고 저는. 매년이니까요. 야. 10년만 받으시면 4조, 거의 5조 되는 돈이죠. 또 돈이 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아파서 잘 활동도 못 하시는데 누구 돈을 어디다 쓸까요? 못 쓰시는 거죠. 네. 그럼 결국에는 쌓이겠죠. 이게 건강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이게 또 상속되는 건가요? 그러면? 상속되겠죠. 그러니까 저독쟁인 것 같아요. 지금 갖고 있는 주식 자산만 해도 20조 되는데 현금 자산이 또 계속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근데 이 10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면 1위 이건희 회장, 2위 이재용 부회장, 3위 홍나희 여사, 9위 이부진, 이서연이 다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삼성가 1, 2, 3위와 9위, 10위를 다 합치면 6천억에 7천억에 약 7,300억 정도가 한 패밀리가 1년에 받는 배당금이라는 겁니다. 매년 7,300억. 물론 이제 세금은 좀 떼야 되겠죠. 세금은 현재 배당 소득세는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로 합산 그러니까 소득이 내면 아마 이 정도 규모가 되면 40% 세금. 40%. 예.
많은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시네요. 그러네요. 7천억에 네. 40%면 3,800억을 매년 세금으로 한 가족이 세금을 내게 되는 뭐 세금 많이 내니까 그건 뿌듯합니다. 세금 좀 많이 내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10위권까지 알아봤고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오른 사람이 있나요? 그거를 좀 분석해 봤는데요. 네. 이게 이제 파란색 그래프가 2017년 배당금이고 요 빨간색 그래프가 올해 받는 배당금인데 이근 회장도 한 1,700억 정도 증가했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배당을 그만큼 많이 하기 시작했다는 삼성전자가 이제 네. 돈을 잘 버니까. 그 중에 또 특이한 분이 구광모 회장이 아까 270%, 작년에 140억에서 네. 518억 요 정도 증가했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순위도 보면 요거는 이제 11에서 20입니다. 네. 여기에 보면 구본준 부회장이 주 LG가 네. 50% 증가하면서 많이 증가했죠. 이 보면 LG 가문이 누구 계시냐면은 이 구본준 또 30위까지 또 있거든요. 예. 근데 좀 준 기업들이 보면 화장품이 안 좋은 걸 느끼는 거죠. 아모레퍼시픽 서경무 회장이 이제 배당금 줄었고요. 그 외에 뭐 효성가 또 좀 늘었고, 신동민 회장도 배당금 늘었죠. 효성가인 조현준 회장도 배당금이 줄었습니다. 여기는 좀 많이 줄었네요. 네, 그렇죠. 네. 서경배 네, 회장하고. 줄었습니다. 네. 100억 이상 받은 사람들이 대략 몇 명이나 되나요?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본 결과 100억 이상 배당금 받은 오늘과 부호가 30명. 30명. 네, 상위 30명이 100억을 넘었는데 보시면 이게 30위가 끊기거든요. 100억으로 딱 끊깁니다. 그죠? 101억. 아, 그렇네요. 101억인데 요 구영경 씨가 그 구광모 회장의 여동생이죠. 예. 네, LG 구무회장의 딸이 되는데 여기도 배당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LG가 늘었고 구본능 5배가 늘었네요. 구광모 회장의 친아버지 예. 이성근 회장도 배당금이 예. 늘었죠. 그리고 여기 김영식이라고 보이는데 이분이 구본무 회장의 부인입니다. 네, 미망인이죠. 여기도 LG 주식 갖고 있는데 여기도 LG 가문들이 구본식도 마찬가지고 30위권 특징 중에 하나가 LG 가문들이 대거 편입됐다. 많이 구본식, 들어가네요. 김영식, 그다음에 구본능, 구영경. 그렇군요. 여기 재밌는 형제가 한 분 계세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재계에서 누구냐면 김석수, 김상은이라는 분이 이름 생소하시죠? 예,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일반인들 잘 아는 동서식품. 동서식품. 네, 동서식품의 회장 형제입니다. 아. 이 집이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기업 규모에 비해서 배당금을 지난 역대 20년간 굉장히 많이 한 기업 중에 하나가 동서라는 기업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기업의 특징이 있어요. 동서식품에 만들 때, 나중에 이제 기업 이야기할 때 제가 한번 해드리겠지만, 미국 맥스웰하고 반반 투자해서 동서식품을 만들었어요. 네. 동서식품은 상장사가 아닙니다. 동서가 그렇죠. 상장사예요. 네. 동서. 주식회사 그러니까 동서식품은 들어가 뭐 비상장사에 맥스웰이 50%, 동서가 주식회 동서가 50% 지분 들고 있고, 이 형제들은 주 동서하고 동식품 양쪽에서 배당을 받는데, 이 맥스웰이 역시 미국 기업은 수익이 나는 그 기업들은 상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맥스웰이 동서식품을 상장시키길 원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자본금이 충분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커피 믹스 시장이 항상 마켓시어 70%를 항상 유지를 해요. 그 동서의 TV CF 광고를 보면 이미지 광고만 하지 절대 식품 광고를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볼 때, 시청자들이 볼 때 TV 광고를 딱 볼 때 방법이 있어요. 잘 되는 기업, 못 되는 기업. 잘 되는 기업은 TV 광고할 때 이미지 광고만 합니다. 잘 안 되는 기업은 막 상품 광고를 해요. 상품 광고하고. 동서가 대표적인데, 그렇군요. 이 집이 그래서 맥스웰이 배당을 많이 해달라 그러니까 배당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형제가 매년 이 정도 배당을 130억씩 배당을 해가고 있고요. 가족들이 다 주주이기 때문에 한 400억 가까이 배당을 해가고 있고 10년을 합치면 그 조 단원 가까운 배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배당을 많이 해도 뭐 소액 주주들이 그렇죠. 뭐 많이 배당을 받거나 그런 그렇죠. 경우는 거의 없네요. 동서도 소액 주주가 거의 없어요. 지분의 60%가 이 집안 거라서 아주 급히 좀 재밌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당률이 좀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정부에서는 이제 배당을 계속 낮습니다. 많이 권고를 하는데 이제 보통 배당률이 높냐 낮냐는 시가 배당률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액면가로 하는 게 아니고 액면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가 배당률이 뭐 평균이 몇 프로냐. 시가라는 게 언제 기준 시가인가요? 그러니까 그 결산 기준 시가. 음, 그 배당을 결정할 때 시가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군요. 결산 기준 시가로 하는데 시가 배당률이 보통 일반인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 최소 은행 이자보다 많이 나오겠지라는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은행 이자보다 낮았습니다. 현재 은행 이자가 한 1.5%대 되죠. 재작년까지는 우리나라 상장사 평균 시가 배당률이 한 1.3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올해는 한 2.18%까지 올라갔죠. 저희가 집계를 해보니까 상장 전체를. 그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초두에 설명했지만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이나 대기업들은 배당을 많이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할 수 없는 구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내 기업인데 돈 벌어 세금을 왜 몇 번씩 내? 배당 세금 특히 때문에. 순환 출자 구조에서는 더더욱 그랬는데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시가 배당률이 높지가 않아요. 특정 기업, 지주회사 이런 데만 배당을 높이죠. 근데 이제 세금 단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그렇죠. 거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정권 때 최경환 경제부총리 때 배당 많이 하라고 예. 배당 소득세 뭐 이런 거 그렇죠. 배당으로 예. 좀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이런 말 때문에 기업들이 배당을 좀 늘리기 시작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기업 지배 구조가 배당을 많이 하면 오늘 일가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시가 배당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음. 그래서 지금쯤이면 제가 볼 때 배당을 노리는 투자자들은 지금부터는 배당주에 관심을 많이 가져도 되는 우리나라 경제 환경이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은행에 넣어놓지 말고 그렇죠. 배당 많이 하는. 그래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주식이 상승하면 그에 대한 차익도 실현도 가능하고 배당이 은행 이자보다 높을 수 있어요. 지금 그렇죠. 높으니까 예. 그런 거 노릴 수 있다고 봅니다. 세금은 비슷한가요? 세금은 배당이나 이자 소득. 우리는 저렇게 뭐 4천억씩 안 받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노후에 은퇴하신 분들이 배당 소득으로 2천만 원 이상 안 가져가면 예를 들어 그렇죠. 나는 배당 소득으로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용돈 정도 배당 소득으로 가져갈 정도면 저는 배당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월 100만 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월 100만 원. 월 100만 원. 그냥 1,200만 국민연금 10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예. 국민연금 130만 나오니까 퇴직금 받아서 잘 투자해서 배당으로 월 1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으면 좋은 주식에 그러면 배당 소득세는 15.4% 일괄과세예요. 예, 그렇죠. 지금 세율 중에 제일 낮은 세율입니다. 15.4%니까.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